젊은 엄마들의 많은 걱정들 중에 하나는 이제 막 걷는 유아들이 안짱다리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애기는 안짱다리로 걷는 걸까? 자세히 관찰하시면 다른 아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막 걷는 유아들은 다 안짱다리로 걷습니다. 또는 비둘기걸음으로 걷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3, 4세까지도 안짱다리와 같은 유형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마다 큰 오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들이 안짱다리로 걷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아들이 안짱다리로 걷은 이유는 첫째는 많은 학자들은 임신 중 자궁 안에서의 10개월 동안 태아가 앉은 자세 때문에 안짱다리로 걷는다고 말합니다. 엄마의 배 속에서 태아 자세, 즉 다리를 구부리고 팔을 들어 얼굴을 감싸듯 하는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출산 즉시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자세로 되는 것은 출산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정상이 됩니다. 둘째, 태아의 발 뒤꿈치뼈는 태어날 때는 32도로 내반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유아가 막 걷기 시작하는 9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 8도로 확 줄어들고 어른이 되면 4도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내반각이란 뒤꿈치뼈가 안쪽으로 기울어진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붙어있는 제1중족골과 제2중족골의 각도도 태어날 때는 36도 정도의 각을 가지다가 걷기 시작하면 6.8도에서 7도쯤 됩니다. 즉 앞발이 안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유아들의 육체활동의 정도에 따라 더욱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육체활동, 특히 걷는 것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유아들이 뼈 성장과 확실한 운동 능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두뇌와 중추신경계의 성장은 어린이들의 극몰격계의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이 근육활동입니다. 셋째, 비둘기걸음, 즉 피전토어라는 걸음은 발 앞이 안쪽으로 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강뼈에 비틀림, 대퇴골의 앞쪽 기울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성인들의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넷째, 모든 뼈들이 연골 상태에서 뼈로 골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의 안쪽 아치를 형성하는 주상골이라는 뼈가 남자아이는 3살, 여자아이는 2살 정도에 생겨서 이때부터 골화되고 자랍니다. 주상골의 외측에 있는 입방골이라는 뼈는 태어나서 3주만 지나면 생깁니다. 즉 발 바깥쪽에 뼈가 먼저 생기고 안쪽 뼈가 나중에 생겨 외측으로 발을 지지하는 형태가 됩니다. 발 안쪽과 발바닥은 지방패드와 연부 조직이 차있는 구조로 되어 발이 안쪽으로 연약한 구조입니다. 발바닥은 지방패드로 평평하지만 뼈가 먼저 생긴 외측 부위로 체중을 실어내며 걸음을 걷게 됩니다. 주상골의 앞에 있는 내측슬기뼈도 2살이 넘어야 생깁니다. 즉 외측슬기뼈가 먼저 생기고 내측슬기뼈는 3살 정도에 생기므로 발뼈의 안쪽이 비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또 발가락의 끝부분은 3, 4세에 나타나서 13, 4세쯤 다른 부위보다 골화가 빨리 끝납니다. 유아걸음을 요약하면 3살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안짱다리나 비둘기걸음으로 걷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뼈의 성장 속도가 남자아이보다 빠르지만 성장이 완성되는 시기는 여아는 16에서 17, 8세 정도, 남아는 18세에서 19세까지 성장을 합니다. 여아는 남아보다 일기면 성장이 빨리 끝납니다. 따라서 여아가 걷는 것도 어릴 때는 같은 나이의 남자아이보다 잘 걷습니다. 여아의 경우에는 안짱다리로 걷다가 5, 6세 이후에는 오히려 X다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대퇴골두의 내반고로 생각합니다. 유아들은 5, 6세가 되어야 발뼈의 형태가 성인의 발처럼 발아치가 생기기 시작하고 발이 앞으로 약간 경사가 집니다. 뼈의 성장과 근육, 그리고 보행역학 문제로 인해 15세에서 17세가 되어야 성인의 걸음걸이로 완성됩니다. 보행을 시작하는 1살부터 안짱다리로 걷는 2, 3세까지 체중의 부하로 발뼈에 대한 자극과 많은 육체활동은 빠르게 유아들의 골화와 걸음을 정상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뒤꿈치뼈는 유아들은 발 전체의 25%이지만 성인이 되면 35%에 달합니다. 즉 성인이 되면 발길이의 3분의 1을 뒤꿈치뼈가 차지합니다. 많이 걷고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뒤꿈치뼈가 잘 자라 다른 뼈들에게 영향을 주어 빠르게 정상적인 걸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린 시절 육체적 활동이 적거나 비만한 몸은 뼈의 성장에 장애를 가지고 오며 이러한 육체활동 부족은 어린 시절부터 비정상 걸음과 비정상 배열을 만듭니다. 비정상적 보행은 젊은 시절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성장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면 점점 보행이나 몸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유아들은 자기의 의사를 웃거나 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유전적인 문제와
성장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은 각각 다릅니다. 다른 유아들의 성장 속도나 걸음과 비교를 하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급하게 교정이나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관찰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수술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유아들의 걸음이 어눌하고 약간 이상하게 걸어도 양발이 균형과 대칭이 맞고 잘 걷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계속 관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발과 다리의 유연성보다는 경직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한 양발의 비교를 통해 발과 다리의 길이, 움직임의 차이, 관절의 움직임 범위, 경직의 정도 등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후 의문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